안녕하세요, 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환치료를 꿈꾸며 중 신달자 작가님이 쓰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글을 준비했어요. 현재의 환경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옛날에 힘센 사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늑대, 기린, 여우들을 불러놓고 고기 한 덩이를 5이 먹을 수 있게 똑같이 갈라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엔 사슴, 그 다음엔 기린에게 고기를 맡겼지만 사자를 화나게 해서 모두 힘센 사자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늑대에게 또 고기를 주었습니다. 역시 늑대도 똑같이 5등분을 해서 사자 앞에 고기를 놓았다가 결국 사슴이나 기린과 똑같이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여우는 재빨리 고기를 가져다가 사자 것을 많이, 자기 것을 아주 조금 떼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자님,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서야 사자는 기분 좋아하며 여우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래,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쳤더냐? 네, 앞에 죽은 3마리의 죽음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의 한 토막이지만 언제나 생각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동물은 죽고 요령을 피운 여우가 살아남는 것은 여우의 대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죽은 3마리의 죽음이 가르친 진실과 거짓의 선택, 바로 요령이라는 그럴싸한 장식이 여우를 살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마리의 죽음, 그 희생이 한 마리의 여우를 살게 하고 한 마리의 힘센 사자를 만족하게 해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소녀, 그 아름다운 이름이여. 그들은 집안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많은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을 줄 압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실의 칠판 옆에는 글자도 바르게 교훈과 교훈이 걸려 있을 것이고, 신문, 잡지, 방송에선 청소년 문제를 시간을 다투어 여론화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상투적인 습관적인 이런 말로 절대로 그들이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나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간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느끼고 터득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령과 지혜는 다르지만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줄에 서게 되는 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요령은 악이 되지만 적당한 요령은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늑대나 사슴처럼 분위기나 상대의 요구도 파악치 못하고 무조건 정직만 내세우다 죽음을 당하는 것도, 사자의 비위만을 맞추다가 살아남는 것도, 악랄한 사자의 행위도 모두 본받을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대로 닮고 살아가도 좋을 단 하나의 모델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환경과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누구와 같이 살아보겠다는 꿈은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위인을 알지만 그와 같이 살 수 없으며 많은 예술가의 생애를 들었지만 또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장 현명한 위인은 자신의 환경에 알맞은 생활을 할 줄 알았기에 위인의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또한 그대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노력과 창조로서 예술의 빛을 이루어내는 예술가의 소년 시절을,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는 인내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나는 참 불행한 심정이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느껴져 죽고 싶은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엉뚱하게도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고 계신다는 것과 방을 혼자 쓸 수 없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바보스럽도록 희극적인 이유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실감나게 괴로운 이유였는지는 내가 너무나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녀, 아름다움의 주인공들이여. 어쩌면 소녀라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은 엄지만한 것을 굴뚝만하게 확대시키는
그래서 고민도 필수 과목처럼 대단하게 치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장난기로 살아가는 태도도 옳지 않지만 지나치게 고민에 빠져 허덕이며 마치 그것이 근사한 생활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생각대로 생긴 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모두 그렇듯 이 말도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뜻이고 생긴 모양은 얼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뜻이 곧 얼굴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밝고 성실하고 탄력성으로 자신감이 보여있을 때 그 사람 뜻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일 것이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거짓말이 흔하게 통과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얼굴만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만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녀들이여, 그대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쁜 얼굴, 누구나 탐내고 부러워하는 맑은 얼굴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쁜 얼굴을 원합니다. 그대들은 바로 소녀라는 명칭을 붙여도 좋을 인생의 계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내 나는 비누도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 질 좋은 크림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들 마음 안에 속삭이는 꿈, 결단코 빛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그대들 얼굴은 세상의 어느 미인보다 눈부실 것입니다. 악랄한 사자도 되지 마십시오. 이어서 정직으로 죽어가는 늑대도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약삭빠른 요령으로 살아남는 여우도 나는 찬성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솝 우화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남의 죽음이 내 삶의 도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승리는 바로 남들의 생활과 함께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중에 신달자 작가님께서 쓰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위인을 알지만 그와 같이 살 수 없다. 서로의 환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위인은 자신의 환경에 알맞는 생활을 할 줄 알았기에 위인의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지나친 요령은 악이 되지만 적당한 요령은 지혜가 된다. 다른 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좋은 재능을 지나치고 악하게 쓰면 결국 파멸하는 모습과 좋은 재능을 적절하게 선하게 쓰면 결국 승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이의 죽음도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며 병들어가는 지구를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다시 이 지구가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치유를 돕고자 하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 일을 함께 뜻을 모아 선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위인이고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